수능 영어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아야 시험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능 영어는 어떻게 출제될까요? 수능 영어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 수학능력시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자료를 기초로 수능 영어를 어떻게 준비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영어는 듣기 17문항, 문제풀이 28문항으로 출제가 됩니다. 문제풀이 중 어법 한 문제, 어휘 한 문제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리딩 컴프레hen션 문제입니다. 배점은 문제당 2, 3점이고 100점 만점입니다. 영어 영역의 시험 성격을 보겠습니다. 영어 영역의 시험은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달성 정도와 대학에서 수학하는데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듣기 이외에는 리딩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영역의 평가 목표는 간접 말하기를 포함한 듣기 이해 능력과 간접 쓰기를 포함한 읽기 이해 능력 측정을 기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 유형은 세부 정보 파악, 중심 내용 파악, 맥락 파악, 함축적 의미 추론, 간접 말하기, 간접 쓰기, 그리고 언어 형식과 어휘입니다. 세부 정보 파악, 중심 내용 파악, 맥락 파악, 함축적 의미 추론은 리딩 컴프레hen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간접 말하기, 간접 쓰기와 같은 학생의 영어 표현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있고 어법, 어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리딩 컴프레hen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능 영어 시험의 목적을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능 영어는 의사소통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리딩 컴프레hen션이란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고 주제와 맥락 등을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와 글쓰기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어법이나 어휘는 글을 쓰거나 읽을 때 어떻게 표현을 잘 하는지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능 영어에서 리딩 컴프레hen션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듣기 등도 중요하지만 영어 말하기 등 실용 영어에 익숙한 학생은 듣기 영역 문제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리딩 컴프레hen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풍부한 어휘와 배경 지식입니다. 글을 잘 읽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휘력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배경 지식이 좋아야 할까요? 리딩 컴프레hen션은 간단히 말하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보는 주제의 글이 나와 글을 읽고 논리적으로 파악하려면 잘 될까요?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읽기 이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아는 분야의 지문이 나오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똑똑한 학생들이 정확한 답을 모를 때 문제를 찍어도 답을 맞추는 비결입니다. 수능 영어의 목표도 알고 중요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았다면 그럼 수능 영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이제 더 이상 문법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어휘력과 독해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독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풍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트로피케이션이라는 지문에 대한 시험이 나왔습니다. 단어만 많이 안다고 잘 풀 수 있을까요? 부영양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쉽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글만 읽고 논리적 추론에만 의존해서는 문제를 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잘못된 영어 공부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문법을 기반으로 공부하는 영어 공부입니다. 두 번째로 더 나쁜 것은 문장의 오형식, 가정법 등 일본식 문법을 아직까지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일본식 문법은 네이티브들도 모르는 문법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법 공부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세 번째는 문제집 위주로만 공부하는 것입니다. 문제집 위주의 공부는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학생의 사고력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배경 지식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할까요? 시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아기, 초등기입니다.
이때는 영어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입니다. 언어는 먼저 말하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독서하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공부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이 시기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닌 공부 습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서를 해야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독서의 중요성은 오프라 윈프리 등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독서를 많이 해야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고 논리적 사고도 발전합니다. 초등 고학년 중학교 시기입니다. 이때부터는 사고력을 키우고 배경지식을 늘릴 수 있는 영어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토론 수업을 통하여 논리적 사고를 하는 법을 배우고 좀 더 높은 수준의 독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테드 톡스를 통하여 배경지식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각종 문제집을 풀기 시작하는 시기로 각종 시험에도 대비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고등학교 시기입니다. 이때는 수능을 준비하는 등 실전 시험에 대비하는 시기입니다. 말하기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테드에드나 테드톡스를 통하여 배경지식도 지속적으로 넓혀가야 합니다. 그리고 수능, 토플 등 각종 시험에 대비하여 공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부모님들이 영어 교육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옛날 문법식 교육이나 문제집 위주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영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언어로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영어 교육을 하는 것이 한국 교육부의 영어 교육 목표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변해야 아이들이 영어를 잘 사용할 수 있고 각종 영어 시험도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공부는 긴 여정입니다. 어려서부터 너무 문제집 위주로 공부하면 금방 지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천천히 바른 길을 간다면 처음에는 더딜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믿고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집 위주, 공부를 강요하는 공부는 올바른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동기부여를 잃어버리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잘못된 교육은 멈춰야 합니다.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행복한 교육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토크25가 최선을 다해 한국에서 올바른 영어 교육을 선도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